리더라면 정조처럼. 안녕하세요, 전수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신분을 초월하고 인재를 등용하다. 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재 등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또 요새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요새로 이야기하면 취직이죠. 네네. 취직에 대해서 조선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조가 어떻게 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인재 활용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뭐 신분이나 지역을 초월한 인재 등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좀 추진했을까요? 정조의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역사학자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정조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천재들의 시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등장을 한 거죠. 네. 박제가, 박지원, 홍대용, 정약용,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천재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천재들이 정조 시대만 있고 다른 시대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겠죠. 네. 다른 시대도 수많은 천재들이 존재했고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시대에는 잘 안 보이고 정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정조가 다른 시대의 국왕들과 달리 그 인재들을 잘 찾아내고 또 인재들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좋은 리더라고 한다면은 인재를 찾아내고 또 인재를 갖다 잘 더 키우고, 그리고 그 인재를 활용하는 것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정조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4대 개혁 정책을 천명을 합니다. 관료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한테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민산, 백성들 전체를 부유하게 하겠다. 두 번째, 인재, 바로 백성들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서 잘 키우겠다. 세 번째가 융정, 국방 개혁하겠다. 네 번째가 재용,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4대 개혁 정책 중에 핵심인 인재 육성 정책, 이것이 바로 어떤 정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조는 이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 정책의 첫 번째가 신분제와 관련된 것이겠죠. 서얼허통,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최고의 악법이 서자, 얼자를 갖다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관직에는 진출할 수 있지만 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죠. 혹시 홍길동전 아시죠? 그죠?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홍길동이 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가장 대표적인, 홍길동의 한이었죠. 왜? 홍길동의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었잖아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정실 부인 말고도 이제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를 이렇게 거느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매우 슬픈 현실이 있었죠. 사실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그런 건 없었는데, 고려시대 때도 없었고요. 삼국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조선시대에만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그런 법 때문에 정조가 판단할 때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들의 문과시험 금지 제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서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 적자들 똑같이 시험을 봐서 성균관에도 입학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과 시험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성균관 유생들이 이제 적자들만 쭉 있었는데 서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출신 유생들이 서울들한테 저 뒤에 앉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쁘죠. 네. 서울 출신 유생들이 이제 막 적자들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인원 숫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적자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서울 출신 유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아니, 전하가 서울 차별을 금지한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치고받고 싸웠던 거예요. 아, 실제로 육탄전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당연히 임금님한테 네. 보고가 됐겠죠. 그랬더니 정조가 탁 한마디 합니다. 성균관 안에서 서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균관 유생들 모두가 나이 순으로 앉아라. 아, 약간 이제 그러면 나이 간의 차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 뭐, 나이 간의 차별이라기보다 네. 예전에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내가 형님인데. 네, 뭐, 우리 어려서는 그 앉는 게 키 순으로 앉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앉게 해서 서울 차별을 없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실 그 정조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재 등용 정책이 지역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소위 말해서 서북 지역 무사들, 그러니까 함경도, 평안도 이 지역의 무사들이 세조 때문에 문과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조가 단종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에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이제 황보인, 김종서 뭐 이런 사람들 막 다 죽였거든요. 김종서가 육진개척을 하면서 정말 뛰어난 무사들을 함경도, 평안도에서 많이 키웠어요. 이 무사들이 자기의 스승 김종서를 죽인 세조를 죽이겠다고 난을 일으켰죠. 네. 그 난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세조가 열받아서 화가 나서 앞으로 서북지역 무사들 묵과시험 금지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영조에 대해서 형 경종을 간장게장에 독을 넣어서 간장게장을 형한테 먹이게 한 다음에 죽였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난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이제 영남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화가 나가지고 즉위 4년에 영남 지역 남인들 모두 문과시험 금지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사람들은 95% 이상이 남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유생들은 다 문과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퇴계 이황의 후손들도 네. 문과시험을 못 갑자기 보는. 날벼락이.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군사적 무예 능력이 뛰어났던 서북 지역 무사들이 문과시험 못 보니까 국방력에 문제가 생기고 영남 지역 남인 그 뛰어난 그 영남 지역 남인들 학문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문과시험을 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재가 활성화 안 되겠죠.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이 두 제도를 바로 없애버립니다. 지역차별 금지하고 그리고 또 서울제도 혁파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조정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백성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그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평등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면은 좀 더 활발하게 정치가 되고 뭐 오늘날로 따지면 그 팀 분위기가 뭐 팀 내에서 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좀 배워갈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네.